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경기 지역에 시험을 치렀고 합격한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1차부터 2차까지 다 정동혜 선생님이랑 준비를 했었고 1차도 플러스 8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했고 2차에서도 수업 실연, 나눔 모두 소수점 감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업 실연과 나눔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걸 바탕으로 저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스터디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업 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3번 성취 기준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네 번째 합격생 피드백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항상 시험 준비할 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제 남은 기간들을 좀 세봤어요. 어제도 제가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요. 달력을 그려보니까 오늘부터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고, 또 1차 발표 나고 2차 시험 전까지 한 3, 4주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스터디와 지금 스터디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1차 발표 전까지 3주 정도 동안 어떻게 일회독을 할지 계획을 짜시고, 또 1차 발표 나고 2차 시험 전까지 3, 4주 정도는 어떻게 회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성취 기준을 다 다룰지를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먼저 한번 짜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터디 방법은 수업 실연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 목록을 모두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은 빼고, 작년 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빼고 그 나머지 성취 기준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매일 만나서 하루에 성취 기준을 4개 정도씩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 스터디도 같이 했는데 매일 만나서 스터디 하는 날, 면접하는 날 비율을 반반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9905-06070809를 하루 안에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일단 뭐 9905-06 문제를 모두 다 같이 25분 동안 구상을 하고, 그 중에 제비뽑기로 한 명만 수업 실연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만 나눔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구상할 때는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 틀을 짠 다음에 혹시 내가 제비뽑기로 이 수업 실연 요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시간에 같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나는 이 요소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스터디 하려고 만나면 6시간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학교 강의실을 빌릴 수 있어서 매일 빌려서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진행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스터디 조직하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틀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동혜쌤이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경기 지역은 나눔 요소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유튜브 보면 막 이런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처음에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도입이 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번 뒤에 활동 2는 거의 못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수업 틀을 다 짜봤어요. 내가 넣어야 할 요소가 뭔지, 뭐 배움 중심 수업, 뭐가 있죠? 배움 중심 수업, 뭐 학업 격차 해소 이런 것들 다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좀 따라 해보고 유튜브로,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필요 없는 거는 빼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계속 넣고 빼고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능 틀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제 동혜쌤이 주신 자료나 다른 책들을 보고 대충 얼개를 잡으신 이후에 매일 피드백 받은 것을 바탕으로 좀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 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수업 틀이 어디 있냐면요. 그 자료 2 보시면 수업 실연 기출문제 요소 정리 자료 2를 보시면 7페이지부터 있는 게 그 저의 수업 틀이었는데요. 도입 부분 7페이지에 보시면
도입 부분에 그 까만색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수업 실현할 때 실제 다루어야겠다라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개 부분 맨 위에도 지금 까만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업 툴로 활용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 거 잘 보시고 혹은 스터디원들이랑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서서히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 작년이 2차를 처음 치러보는 해여서, 이제 그 전에는 1차에서 계속 떨어졌었고 2차를 처음 치러보는 해였어서 이제 수업들을 만드는데 되게 사소한 것들이 고민되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요소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가, 뭐 배움 중심 수업, 학업 격차 해소, 다문화, 에듀테크 전인적 성장 지원 다 넣어야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매번 제가 시간이 모자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기에 작년에는 조건이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의 조건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좀 나눠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만능 틀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를 받았을 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빼야지 라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좀 덜 당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제나 혹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남들은 버벅거리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 버벅거리고 시간이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저기 산모듬에 지영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모듬 위치도 자꾸 헷갈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모듬이라고 했다가 여기 일모듬이라고 했다가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아까 같은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모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위치를 다 정해놨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이 없어서 이제 반 구성을 잘 모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저기 뒤에는 수비수 안 치고 앞에는 공격수 안 쳐서 제가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뜨는 부분을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만능틀 만드실 때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자기가 이거 나 시험장에서 제대로 못할 것 같다 하면 다 짜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페이지에 보시면 순회지도 할 때 어떤 요소를 넣어야 하는지, 피드백할 때 어떤 요소를 넣어야 하는지도 그냥 문장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너무 많지는 않고 어차피 쓰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아끼는 피드백 목록들이 있어요. 그것만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제가 그 현장 교사나 동혜쌤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받는 피드백이 맨날 학생한테 참 잘했어요. 발표를 참 잘해 주었네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런 좋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목록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잘하는 학생이 했을 때, 좀 부족한 학생이 했을 때, 혹은 인지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목록별로 해놓으니까 이거 만들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시간 뜨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저기 있는 누가 뭘 못한다 이러면 그 제가 생각했던 대사 하고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순회지도 요소도 이제 우리가 순회를 나가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나가서 좀 머뭇거리다 들어오고 막상 수업은 시작했는데 나 순회 나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수업 실현하다가 순회 안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난 순회 무조건 나가서 이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한 2-3개 정도 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자잘한 고민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받았던 피드백 중에 좀 컸던 게 뭐냐면 도입하고 활동 1 하고 전개 2 하는데 넘어가는 게 너무 툭툭 끊기는 거예요. 자, 활동 1 끝났습니다. 자, 활동 2로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 수업의 유기성이 없고 학생들이 이걸 왜 배우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그 학생 삶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요소들도 많이 적어놨었고, 또 활동 1에서 활동 2 넘어갈 때는 그러면 난 활동 1 끝내고 우리 학습 목표 1번 달성했나요? 체크하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학습 목표 2 달성하기 위한 활동 2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정해놨었는데 이거 정한 이후로는 정말 잘 머뭇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요소들을 직접 쓰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는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보고 최대한 많은 성취 기준으로 연습을 해보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맞는 틀에 계속 추구하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세 번째 성취 기준은 아까 스터디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모든 성취 기준을 한 번씩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시험장에 똑같은 성취 기준에 똑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그 성취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문제로 연습을 해서 다른 성취 기준을 연습할 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이 성취 기준에 다시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11페이지에 적어놓기도 했는데 두 번째에 제가 그 시험이 나왔던 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가치 판단하기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연습할 때 보면 홍길동전으로 문제가 나오고 2016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완전 다른 성취 기준인데 그때 받았던 피드백을 개선한 걸 수업 시연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학생 삶과 연계하고 이거 왜 배우는지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성취 기준 연습할 때 받았던 피드백을 내가 시험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성취 기준을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제 교과서 활동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 준비가 처음이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동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문제 다 풀어보고 그리고 이순정이라는 교재가 그 성취 기준별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활용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관련한 건데요. 저는 사실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피드백으로 정말 많이 나와서 다양한 사람의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서 개선할 점을 찾았던 것 같은데 일단 스터디원들 만나는 게 너무 잘 만났었거든요. 여기 만약에 초수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카페로 그 스터디 구하려고 하면 초수 안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 오셨으면 동해 선생님이 조직해 주시는 스터디 이렇게 잘 만나셔서 스터디원들이랑 의견도 공유하고 여러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동해 선생님한테 피드백도 받았고 여기 학원에서 하는 합격식 피드백도 받았고 동기, 친구, 후배, 선배한테도 보여주고 피드백 받았고 학교 교수님한테도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내가 듣는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두 번째 장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는 사람이면 더 떨려요. 저는 동해쌤 앞에서 할 때가 제일 떨렸어요. 막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해 선생님이 너는 차마 며느리 대회 나가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목소리도 다운되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준비한 게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떨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좀 활동적이지 못하구나. 그래서 시험장 가서는 떨리더라도 일단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대비해야지 라는 대비 방안이 여러 개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가서는 오히려 안 떨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연습하는 거 이거를 실제적 수행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실제적 수행법으로 이제 여러 명 앞에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2차 시험장에 다른 거 안 가져가고 이렇게 피드백지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그 종이만 모아서 갔어요. 어차피 시험 당일날 내가 지식을 더 넣어봤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주로 받은 피드백은 차마 며느리 대회 나갈 것 같다. 그리고 말하면서 판서를 못한다. 연습 안 해보신 분들은 쓰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말하자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학생 피드백이 단조롭다. 참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말고 다양한 피드백을 좀 하자. 그리고 학생 삶과의 연계성. 왜 배우는지 계속 말해주자. 그리고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너무 모범생들만 앉아 있는 것 같다.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어떻게 중학생 2학년이 이런 답을 하냐. 좀 더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발화를 하고 예시를 들어라. 이런 피드백도 있어서 저는 다양한 예시를 들려고 노력했고 마침 이 작년 시험 문제가 제가 연습했던 거여서 이제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드백이었지? 제 글씨를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당일날에는 이거 들고 가서 내가 이것만 고친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나눔 관련해서는 그 경기도만 아마 적용이 됐을 텐데 수업 나눔은 수업이랑 딱히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어서요. 항상 그 수업 나눔이랑 수업 실연을 같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25분 구상하고 한 명만 제비뽑기해서 10분 동안 수업 실연, 15분 수업 실연 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바로 앉아서 수업 나눔 10분까지 같이 하는 그런 세트로 저희 진행을 했었으니까 수업 나눔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연습을 하셔야 내 수업에 뭐가 부족한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 받은 피드백을 다시 수업 실연으로 넣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업 나눔 준비할 때 3분도 못 채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별말 못하고 끝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넘치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도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 내용 요소가 따로 있잖아요. 경기는 시책 바탕으로 여러 배움 중심 수업, 학생 학업 격차 해소 이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저는 한 판 만들었는데 나눔 요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진짜 한 판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선배가 한 방법을 따라서 했는데 아마 조금 이따 들어오실 그 선배를 따라서 했는데 한 판 만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하다 보면 제가 대답하는 요소는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내 수업이 같으니까 내가 나누면서 써먹을 요소도 같아요. 그래서 한 판 그려놓고 지워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볼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나눔 준비하실 때 그리고 면접도 제가 다 정리해보니까 그 A3 용지로 2장밖에 안 나와요. 면접도 한 판 준비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서론 결론만 따로 준비하시면 아마 준비하시는 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따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강까지 다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실 건 일정표 짜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1차 때도 맨날 하던 거. 월, 수, 목, 금, 토, 일. 달력을 사랑하잖아. 짜줘야지. 오늘 어디? 오늘 12월 2일, 12월 3일. 그죠? 4, 5, 6, 7, 8, 9, 10. 저 다 쏠 거예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쓰세요. 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때 하셔야 돼. 25, 26, 27, 28, 10시 발표 전. 그죠? 이렇게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셔야지 시간을 흘러가는 거잖아. 그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거지. 12시간씩 제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조직하실 거고 그 다음 주어진 시간은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예요. 오늘 조직해드리는 스터디에서 면접을 같이 하실 건지 그건 알아서 스터디 안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 면접도 아까 좋은 말이죠.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판의 지도처럼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1차 때 계속 연습시켰던 게 아주 잘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수업 실연에 관련되는 건 오늘 내일 올라가는 제 2차 수업 실연 인강에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운하셔서 푸시는 계획을 짜시는 거고 이순정 교재를 뽑아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일단 한번 좀 푸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 풀면서 뭘 만드신다? 수업에 자신만의 만능 틀. 아까 선생님 설명하다시피 기본 포맷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단 다 집어넣고 나중에 뺀다. 이 형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몇 번 만나고 언제 갈 거지는 스터디 안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역별로 최대한 묶어드릴 거예요. 노량진, 뭐 대학, 뭐 홍대, 강남, 강북 이렇게. 그래서 언제? 28일 10시에 발표가 나고 지방에서 올라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6시 지스쿨 2관입니다. 네? 저를 잘 찾아오셔야 돼요. 그지? 예, 똑같이 제 전용 강의실 701호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1차 합격생들이 다시 모여서 제가 4인 1조로 다시 조편성을 하고 2번 정도 제 앞에서 아까 제가 그런 참한 며느리 뒤에 나가는 것 같다. 네, 그런 말 해요. 저 다이렉트로 바로 꽂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저 앞에서 한번 하고 가시면 잘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막 쳐다보나 봐. 난 진짜 저 사람을 붙여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보는 건데 자, 그런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1월 22일 날 자심으로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요 일정으로 들어가서 이 강의는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특강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